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기 북부의 마음을 듣다. 분단의 경계에서 기회와 희망의 땅으로. 오늘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눠서 진행됩니다. 1부에서는 군 특수지역 개발을 통한 지역 발전 동력 창출과 튼튼한 안보 위에 활력 있는 지역 발전을 주제로 참석하신 여러분과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 경기 북부 발전을 위해 지역과 주민분들께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의 제안을 듣고 함께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경기 북부 발전 비전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대통령님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우리 경기도 북부 경기도민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본거지 오니까 반응이 남다른 것 같습니다. 네, 정말로 반갑고요. 제가 이제 경기도 살림을 하다가 이제 나라 살림을 하게 됐는데, 그래도 제가 경기도 지사를 3년 남짓 이렇게 하면서 제가 권한이 부족해서 해야 될 일인데 하지 못해서 참 아쉽다라고 생각되는 게 꽤 많았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 북부 지역에 정말로 특별한 희생을 치르면서도 특별히 배제되고 있는 경기 북부의 상황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특히 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 문제는 정부가 조금만 신경 써주면 해결할 방법도 꽤 있던데 잘 안 되는 게 참 안타까웠고요. 그 중에 제가 동두천이든가 무슨 매년 수재가 발생하는데 반환 공여지 땅 조금만 미리 좀 넘겨주면 거기 준설 작업해가지고 수재를 좀 줄일 수 있다는데 그게 십수년 동안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님한테 2번씩 기회 될 때마다 부탁을 드려가지고 그냥 동의서 한 장 받으니까 그냥 바로 처리할 수 있는 거를. 그래서 거기 동네는 이제 매년 반복되는 수재가 없어졌다고 해요. 참 너무 힘들었는데 제가 드디어 그 많은 일들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위치가 되지 않았습니까? 국방부 장관님도 옆에 계시고 현관부 장관님도 계시고, 그래서 필요하면 각 부처가 신속하게 협의해서 객관적으로 불합리한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합리적이고 해야 될 일이라면 최대한 빨리 처리할 수 있어서 여러분도 즐겁겠지만 저도 즐겁습니다. 반환 공여지 문제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접경 지역이다 보니까 각종 군사 규제 때문에 참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죠. 저쪽에 남양주, 가평 이런 지역은 또 상수원 규제 때문에 피해는 많이 보면서도 특별한 혜택도 없고, 그래서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도 꽤 많았을 거예요. 특히 각종 군용 시설 때문에 권리 행사도 제대로 못하고 집 하나 지으려도 온갖 규제들 때문에 불편했을 텐데, 오늘은 그런 문제들을 좀 포함해서 경기 북부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특별히 정말 국가 전체를 위해서 피해를 입었는데 이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부터 포함해서 앞으로 경기 북부가 어떻게 잘 발전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의 문제점, 지적 또 제안도 한번 들어보고 우리 관련 부처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디 낯익은 분들이 꽤 많아요. 우리 국회의원님들이 오신 분들이 꽤 몇 분 보이시는데,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여기는 대통령과
국민이 직접 대화하는 자리여서 단체장이나 뭐 의원 여러분들의 발언 기회는 없습니다. 제가 필요하면 물어볼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바쁜 국정을 잠시 미루고 이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각 지역별로 앞에 와서 그래도 인사라도 한번 드리시는 게 예의 아닐까 싶어요. 파주에 우리 윤호덕 의원님하고 곽정 의원님부터 잠깐 앞에 나오시면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쪽 오세요. 우리 도민들 뒤통수에다 인사하면 안 되잖아요.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빨리 가세요, 그냥. 시간 지연 작전이야, 이거. 반갑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의정부에 우리 두 분 오셨네요. 이재강 의원님하고 박지혜 의원. 네. 두 분 열심히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요새 얼굴을 자주 못 봐서 섭섭한데 반갑습니다. 그리고 여기 남양주에 또 세 분 다 오셨죠? 오십시오. 최민희 의원님, 김용민 의원님, 김병주 의원님. 최민희 의원님 아주 화사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파이팅. 그리고 이 고향 의원님들은 숫자가 꽤 되시죠? 두 분 오셨어요? 한준호 의원은 지금 볼리비아에 제가 특별히 따로 보내놔가지고. 자, 두 분. 이기현 의원님, 김영환 의원님. 또 북부 지역에 또 있으세요? 도당위원장님. 이리 오세요. 저분은 남부 지역이긴 한데. 네. 네. 누가? 원외위원장은 해당이 없지. 여기는 도당위원장, 제가 민주당 대표가 아니고 우리가 여당, 야당 가릴 것 없이 공적 자리이니까 여기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인사는 마쳤고 우리가 시간을 최대한 압축적으로 운영을 해야 많은 분들이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시겠죠. 이따가 진행할 때도 하시겠지만, 자, 지금 의례적 말씀은 생략하고 요지만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많은 분들이 의견을 낼 수 있을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대통령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안전부 장관께서 군 특수지역 개발을 통한 지역 발전 동력 창출에 대해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입니다. 오늘 타운홀 미팅을 통해 경기 북부 발전 방안을 보고 드릴 수 있게 돼서 대단히 기쁩니다. 개인적으로 죄송합니다. 네. 단상에 앉아서 생략했는데 우리 경기도지사님도 오셨는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죄송합니다, 장관님. 네. 예, 개인적으로 저는 경기 북부인 가평군에서 태어나서 경기 북부인 구리시에서 국회의원을 해왔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래서 경기 북부의 고충을 누구보다도 많이 들어왔고 깊이 공감해 왔습니다. 오늘 토론이 더없이 많은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기 북부의 일반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 북부의 면적은 경기도 면적의 42%이고 미개발 지역은 79%입니다. 인구는 경기도 전체 인구 1370만 명의 26% 수준인 538만 명입니다. 다음으로 경기 북부의 규제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 북부는 87%가 접경 지역이며 수도권 정비 권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미군 공여구역 등 수도권 규제, 군사 규제, 환경 규제의 3중 규제에 묶여 있습니다. 그 결과 개발이 지체돼서 경기 북부의 전체 GRDP는 경기 남부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기 북부는 오랜 세월 국가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해온 곳입니다. 이제 그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기 북부를 기회와 희망의 땅으로 변모시키기 위한 지원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 또 접경지역 등의 개발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은 토지 매입 등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접경지역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완화와 발맞춰서 다양한 신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미활용 군용지는 지방정부 활용 지원을 위한 특례를 만들겠습니다. 대남방송 소음 피해 지역은 피해 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겠습니다. 먼저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 지원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미군 공여구역 법에 따라 반환 공여구역과 주변 지역 활성화를 위한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지원 중입니다. 2008년부터 2024년까지 경기 북부 지역에 국비 1조 6천억 원을 지원하였고 2030년까지 5,455억 원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되는 국비는 반환 공여구역 토지 매입비와 주변 지역 주민 지원 사업비로 활용됩니다. 다만 경기 북부는 접경지역이라는 특성 때문에 민간 투자가 부진하여 개발이 지연되고 있으며 확보된 토지도 토양 오염 정화 등에 3년 이상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토지 매입에 따르는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자 합니다. 장기 임대 제도를 도입하고 최장 50년까지 토지를 임대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또한 토지 매입 분할 상환 기간을 현행 최대 20년에서 50년으로 늘리겠습니다. 반환 공여구역에서 사업장 신설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 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규제 개선과 주민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지원하겠습니다. 반환 공여구역의 토양 오염 정화가 외부에서도 가능하도록 특례를 도입하여 정화 기간을 단축하겠습니다. 또한 공장 신설 업종 제한을 폐지하여 IT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을 위한 신규 사업이 추진되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접경지역 지원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접경지역법에 따라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접경지역 발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까지 경기 북부 지역에 국비 1조 1천억을 지원하였으며 2030년까지 국비 6,100억 원을 인프라 구축 등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대부분의 접경지역 지원 사업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민통선 출입 간소화 지원 사업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사업 재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접경지역 개발 활성화 사업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접경지역 발전 종합계획 사업비를 활용하여 사업을 조속히 재개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지원하겠습니다. 한탄강 지질공원 등 우수한 생태, 역사 자원과 DMZ 일원의 특수성을 살린 관광산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주민 복지를 위해 파주, 양주, 동두천 등의 복합 커뮤니티 센터 건립을 2026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지방 소멸 대응 기금 등을 활용 경기 북부의 지역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는 방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활용 군용지 활용 지원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례 도입, 토지 제공 방식 개선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미활용 군용지 활용 특례를 도입하겠습니다. 지방정부가 우선 토지 정화 후 토지 매입 시 매입 비용에서 해당 비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제공하도록 국방부와 협력하겠습니다. 주민생활체육시설 건립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대남 소음방송 피해 지원 방안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금 지급을 위해 민방위 기본 법령을 개정하였으며 총 38억 4천만 원의 국비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지급이 완료되도록 신속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정부는 광범위한 규제 개선과 지역 맞춤형 지원 사업을 통해 경기 북부 지역이 분단의 상징을 넘어 평화의 상징 공간으로, 또 세계가 찾는 생태 보고이자 국민 힐링의 공간으로 또 첨단 산업이 입주하는 기회와 희망의 공간으로 나아가도록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관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국방부 장관께서 튼튼한 안보 위에 활력 있는 지역 발전에 대해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국방부 장관 안규백입니다. 율곡 이 선생의 번역으로 시대를 앞선 통찰과 실질적인 것에 힘쓴다는 무실 정신으로 나라의 미래를 설계하신 뜻깊은 뜻이 배어 있는 바로 이곳입니다. 오늘 간담회는 바로 율곡 선생 정신에 국가 정책에 오롯이 담아내겠다는 다짐의 자리로서 또 국방장관으로서 국민의 삶에 이롭게 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여 과감하고 장기적인 국방개혁책을 추진하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경기 북부는 안보 최전선에서 대한민국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미군 기지와 우리 군부대 주둔으로 주민들은 많은 어려움과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미군 주둔지의 45%가 경기 북부에 있고 군부대 시설도 우리 군 전체의 4분의 1이 몰려 있습니다. 군사시설을 둘러싼 보호구역도 전체의 23%가 집중되어 높은 개발 규제를 감내했으며 곳곳에 남아있는 방어벽, 용치 등 군사 장애물들은 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경기 북부의 새로운 미래를 모색하는 시점에서 국민주권정부는 이러한 과거의 제약들을 새로운 기회와 잠재력으로 바꾸겠습니다. DMZ 생태 환경과 넓은 개발 가용지, 군사 요충지로서의 경기 북부의 다양한 국방 인프라는 대한민국 성장의 전진 기지로서 변모시킬 동력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안보를 튼튼히 지키면서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지역이 함께 도약하는 국방정책 비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화 번영의 전진기지 경기 북부의 미래를 열어갈 국방부의 전략은 크게 세 가지 덩어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부 지원 강화와 군부지 개발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둘째, 과감한 군사보호시설 규제 개선으로 성장 기반을 넓히며, 셋째, 방위 산업을 경기 북부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첫째, 지난 정부에서 지지부했던 반환 공유지, 군 유유지 등 군부지 개발 활성화를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말이 아닌 행동과 실천으로 증명하며 자금과 역량을 열쇠로 지체되었던 지역 개발을 법 개정을 통해 촉진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지방 정부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직시하여 부지 임대 기간과 매입 대금 상환 기간을 대폭 늘리고 임대료 부과도 매출이 발생하는 준공 이후로 늦추겠습니다. 지방 정부와 민간에서 직접 개발이 쉽지 않는 경우에는 국방부가 주도하여 LH 등 전문기관에 위탁 개발하겠습니다. 또한 아직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미군 공유지의 조속한 반환을 이끌어내겠습니다. 지난 4일 한미 국방장관 간 한미 안보 연례회의에서도 반환을 가속화할 것을 미치게 촉구한 바 있습니다. 지역경제 회복이 시급함을 감안하여 한미 간 긴밀히 협의해 동두천 캠프의 모빌과 의정부 스탠리를 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공유지 주변의 세금 감면 및 주택 정비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반환된 미군 공유지 개발과 연계하여 우리 군의 유유지도 지역 개발에 잘 활용되도록 전국 군 유유지에 대한 현안 정보를 전면 공개하고 큰 예산 부담 없이 군 유유지 확보할 수 있도록 군이 저비적인 공유지와 토지 교환을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지방정부가 먼저 오염 정한 후 국방부가 비용을 정산하는 패스트트랙을 신설하여 적기에 유유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기 임대 및 장기 분할 상한에 더하여 임대료 감면, 연구시설 축조, 제3자 전대 허용 범위 확대 등 군
유휴지 임대 지원을 종합 패키지로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각종 개발 규제를 개선하겠습니다. 그간 국방부는 영농, 관광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곳을 중심으로 보호구역을 수시 해제, 완화시켜 왔습니다. 올해도 경기 북부에서 보호구역 조정이 필요한 지역을 세부적으로 건의해 주셨고 지역을 관할하는 각 부대에서 작전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재 군사분계선에서 벨트형으로 묶인 접경지역 제한보호구역 지정 기준을 전환하여 필수적인 곳 외에 불필요한 구역을 과감히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동시에 국방부는 무기체계 발전, 인구 감소 등 작전 환경 변화에 따라서 민통성 초소 북상 이전 통제 보호구역 축소 조정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올해 기술 연구를 마치고 휴대폰으로 신청 발급 확인 상황 관리가 이루어지는 민통선 출입 시스템 사업을 내년부터 설계에 들어갑니다. 낙석 등 군 장애물을 철거 또는 대체 시설로 정비하고 리모델링을 통해서 주민 친화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초소 이전, 장애물 정리 등은 그동안 지방정부 책임하에 이루어져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정부가 국비 지원을 통해서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경기국부가 성장하는데 첨단 방위 산업이 핵심 동력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은 방산 혁신 클러스터 공모 사업을 통해서 지역 특화 방산 산업 인프라 구축 및 방산 기술 개발 지원 등 방산 생태계 조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50만 드론 정사 양성 계획과 연계한 드론 산업, 인접 군부대 정비 수요에 상응하는 지상 무기체계 MRO 등 국방 분야의 주력 사업이 집약된 군사 인프라와 지리적 이점, 풍부한 인적 자원 등 경기 북부의 높은 성장 잠재력과 만난다면 좋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방산 클러스터 공모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정부는 방산과 관련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등 경기 북부 방위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해서 우선 내년부터 국방벤처센터를 포천에 설립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경기 북부는 이제 더 이상 안보의 희생을 감내하는 땅이 아니라 평화와 안보가 공존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가는 기회의 땅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국방부는 안보를 굳건히 지키면서 경기 북부의 대한민국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든든한 친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관님 감사합니다. 장관님들의 말씀처럼 경기 북부가 기회와 희망의 땅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생활 속의 지혜와 경험으로 늘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참석하신 여러분의 의견 들어볼 텐데요. 먼저 장관님들께서 발표하신 주제와 관련된 의견을 먼저 주시고요. 이어지는 2부에서 그 외의 경기 북부 지역 발전과 관련된 제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발언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깐만. 네. 우리 두 분 발표하신 내용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거하고 우리 같이 계신 분들이 듣는 거 완전 다른 것 같아요. 여기 있는 걸로. 예. 여러분 다 외우셨어요? 못 외웠죠? 그래서 저기 먼 거 지금 몇 가지 좀 물어볼게요. 예. 저도 아직 세부 내용을 못 본 상태인데. 각각 우리 안규백 장관님 말씀하신 거 중에 아마 이게 PPT인 것 같아요, 그죠? PPT인데 이 중에 보니까 군 유휴지 활용 항목에 혹시 띄워주실래요? 3-1. 네, 3-1 PPT 3-1인데 군 유휴지 활용 항목에 보니까 임대 기간을 100년으로 늘려주겠다. 네, 군 유휴지를. 그렇습니다. 임대기간이 옛날에 5년이었는데 이걸 민간인한테도 100년 동안 빌려주겠다 그런 겁니까?
네, 이제 이거 원래 자치단체에 빌려주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민간인 아니고. 예. 그래서 확인 한번 해보고 싶었고, 임대는 그 또 위에 보면 개발에는 상환 기간이 20년에서 50년으로 돼 있죠. 요거는 매각 대금 납부 기간을 말하는 거죠. 대각 대강 기금 예, 예, 매각 대금 납부 기간을 예.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임대는 이제 5년인데 앞으로 분할해서 최대 100년까지 늘려주겠다. 예. 임대는. 근데 이 그렇습니다. 대상은 자치단체죠. 근데 또 확인하십시오. 이게 내가 알기로는 자치단체로 알고 있는데 민간인한테도 이렇게 빌려주고 상환, 맞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 이거 분명하게 좀 해야 될 것 같고, 예. 혹시 투기꾼들이 또 날 때까 싶어가지고. 예. 그리고 임대는 100년으로 해준다. 근데 임대를 할 경우에는 임대료를 연 1%로 해준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것도 자치단체에 대해서죠. 예, 기본적으로 공시지가에 준해서 지금 정부에서는 약 5% 정도의 이율을 받고 있는데 1% 이자를 받고 네. 이율을 받고 빌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2.5%로 돼 있는데 이건 1%로 낮춰주겠다. 근데 예. 뭐 대상은 자치단체예요. 그렇습니다. 네, 예, 이거 좀 분명하게 해야 될 것 같고. 예, 그 밑에 보면 정화 주체가 현재는 국방부로 돼 있는데 지자체에다가 지방 정부가 하면은 먼저 해도 된다 그 말이죠. 하고 그다음에 먼저 하고 국방부가 지원 후보로 혹시 지원해- 매각하게 되면 상계해 준다. 그렇습니다. 따준다. 이제 국방부가 돈 없어서 못 하고 방치하니까 차라리 지방 정부가 먼저 해라 하면은 그런 뜻도 있고요. 일단 먼저 지자체가 급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집하게 네. 우선적으로 해준 다음에 그다음에 정산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지금 반환공여지 오염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지금 반환 받아놓고도 방치하고 지금 못 쓰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 말이죠. 예, 어쨌든 요거는 좀 분명하게 하고. 미치가고도 지금 그 이제 지지부진해가지고요. 어쨌든 반환하기로 했는데 반환하지 않고 있는 것도 최대한 빨리 반환받고. 지난번에 이제 한미 장관 회의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강력히 촉구를 했고 설득을 네. 좀 했습니다. 설득해서 안 되면 압박하고 압박해도 안 되면 그 다음 단계.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 지금 너무 비싸고 자치단체가 이 돈이 없어서 못 사니까 이걸 길게 임대도 길게 네. 납부 기간도 길게 임대료는 싸게 해주겠다 그 말이죠. 현실적인 안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제 그 민통선 북상을 좀 과감히 풀겠다. 아까 예. 얘기하신 건데 그건 예. 다 알아들으실 것 같고요. 예, 좀 세부적으로 정리할 게 있어서 또 하나 제가 물어볼게. 이 군용지 관련해서 이제 군사용지인데 예, 지금 쓰지 않는 땅 있잖아요. 예. 그걸 이제 자치단체에 빌려주겠다. 아니 민간인한테도? 예, 전면적으로 이제 공개를 해서 인터넷에 공개를 해서 지금 강원도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근데 그걸 경기도까지 확대해서 확대해서 전면적으로 공개하겠다는 겁니다. 빌려주겠다. 예, 팔지는 않아요? 안 팔아요? 군용지. 그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안 쓰고는 있지만 가지고는 있어야 되겠다. 지금 우리 군은 주 진지가 있고 예비 진지가 있기 때문에 그 예비 진지는 작전상 필요한데 지금 당장은 안 쓰고 있으니까 그런 거는 쓸 수 있게 활용하게 해주겠다. 그렇습니다. 네. 예, 대통령 유휴 활용 그러니까 미활용 군용지에 네. 대해서는 이 지자체가 그것을 살만한 여력이 없는데 지금은 군에서 이 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공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공매가 계속 그 유찰이 돼서요. 이 그 공매로 매각이 안 되고 그렇다고 임대를 해주질 않아서 활용이 안 되고 있는데요. 막 60%씩 싸게 막 팔아치우는 게 요즘 저도- 유행이라는데 그래도 안 팔리는 말이죠? 예, 안 팔려서 그렇게 될 바에는 지자체나 민간에 임대해서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 알겠습니다. 그 중에 제가 어디서 들은 민원이라고는 일종의 제보인데, 예, 그러니까 군사용지로 현재 활용되는 건 당연히 그건 뭐 철저히 관리해야 되고, 군사용지인데 당장 쓰지 않는 거는 강원도처럼
뭐 빌려주든지 시설 사용하게 해주겠다는 건데 이미 폐지된 군사용지가 아닌 잡종지를 잡종지. 예. 국방부가 필요가 없어서 잡종지로 바꾸면 그걸 어디 무슨 관리공사인가 이렇게 넘겨서 그게 자산관리공사입니다. 캠코. 그래서 그 문제를 캠코라고 하는 데서 파는 것도 하고 관리도 하는가 봐요. 관리를 관리를 하는데 때까지야 임대는 안 합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공매만 하고 있고요. 근데 이거를 캠코에다 맡겨서 관리하지 말고 지방자치단체한테 관리를 맡기면 훨씬 더 잘할 거다 이런 주장이 있던데 나중에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그 뭐 여러 가지 법적 약간 헷갈리긴 하네요. 예, 정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시작하십시오. 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점 참고하셔서 발언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앞서도 안내 드렸지만 시간 관계상 모든 분들의 말씀을 듣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서면 제안서 드렸습니다. 직접 쓰셔도 되고요. 거기에 있는 QR코드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미군 반환 공여지와 접경지역 발전에 대해서 의견 주실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남색 점퍼 입으신 분께 마이크 전해드리겠고요. 어디에서 오신 누구신지 먼저 밝혀주시고 의견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통령님 반갑습니다. 저는 정말 애타게 이 자리를 기다렸습니다. 저는 동천 걸산마을 주민 서영석입니다. 대통령님, 육지의 섬이라고 불리는 걸산마을을 아시는지요? 어디요? 걸산마을입니다. 처음 들어보는데? 처음 들어보십니까? 네, 간단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걸산마을은 원래 캠프 KC 자리에 있던 마을인데 52년도에 미군이 주둔하면서 74년 동안 미군 기지 끝쪽에 고립되어 버렸습니다. 길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외부로 나갈 수 있는 길은 미군 부대의 통행증을 받아갖고 나가는 방법이 유일한데 지금 2022년 6월 29일자로 미군 측에서 신규 전입자에게는 패스를 계속 불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임도가 있긴 한데 산길이 너무 험하고 겨울에는 아예 다니질 못합니다. 차가 전복됩니다. 그래서 그 임도를 또 통해서 나간다 해도 1시간이 걸리고요. 미군 부대로 나가면 10분밖에 안 걸립니다. 그래서 네. 이제 저희는 자, 우리 이거 이렇게 할까요? 그거는 아주 특정 지역에 집중된 거의 개별적 민원에 가까운 얘기여서 그거는 문서로 내면은 저희가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볼게요. 내일은 민원 상담하는 자리가 돼버려서 다른 분들이 민원이지만 얘기할게요. 이게 국민의 그 아니, 기본권이 알겠는데 몇십 년째 지금 안 그런 분들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게 워낙 관계된 분들이 많으니까 그거는 네. 특정 마을의 출입 제한에 관한 문제 같으니까 이건 네. 우리가 접수를 해서 네, 검토해가지고 잘 개별적으로 검토 좀 알려드리도록 해주십시오. 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거 너무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네, 있어서 그래요. 말씀드렸지만 그 서면 의견서를 직접 쓰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통해서 QR코드 통하여 의견 주시면 저희가 꼼꼼하게 검토해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멀리 가보겠습니다. 저기 손 드신 분께 네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이크입니다. 문산 파주시 문산읍 기업인 협의회장 이재석입니다. 저는 그 좀 큰 틀에서 그 몇 가지 제안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임진각 개발에 대해서 좀 폭이 넓게 그 생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여러 나라를 가봐도 발전된 도시들의 그 관광 사업이 발전할 수 있는 키포인트는 딱 한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프랑스 니스 같은 경우는 영화제 하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실상 니스 해변에 가보니까 해변가 볼 게 하나도 없고 자갈만 있어요. 똑같습니다. 이 임진각이 지금 저도 외지인으로서 들어온 지 16년밖에 안 됐지만 내가 여기서 생을 마감해야 되겠다는 이걸 생각을 하면서 돌이켜보니까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관광 포인트를 갖고 있으면서도 개발을 하지 않은 것이 20년이 넘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바뀐 거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가 현재 170만 명이 온다고 해요. 그렇지만 여기서 와가지고 하룻밤만 자고 가게 되면 이것의 10배 이상의 우리가 효과를 낼 수도 있고, 또 하나 냉정히 보면 현지에 있는 주민들 또는 시장님 또는 단체장님들하고 많은 제가 교류를 하면서 김경일 시장님하고도 많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임진각이 소속이 불편해요. 파주시 것도 아니고 경기도로 소속돼 있고, 모든 아이디어는 파주시 시민들에서 나오고 있고, 우리는 밤만 눈만 뜨면 보고 있거든요. 또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업종 자체가 그 포장 디자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손님이 많이 올까, 아무튼 여러 가지로 많이 방법을 논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많은 지자체들이 개발을 한다고 해놓고 깊이 연구를 하지 않은 덕분에 많은 건물들이 전국에 산재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이거를 타파하기 위해서 우리는 좀 임진각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로서 할 수 있는 필요 충분을 엄청나게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또 하나, 정부에서 이북과 교류를 하기 위해서 임진각부터 개성 성화까지 거리가 15분밖에 안 걸립니다. 발전돼서 연계를 했을 때 이거는 엄청난 시너지가 나올 거라고 저는 좀 보고 있고요. 좀 다른 사람들 그 의견을 좀 들어야 되기 때문에 관심 있으시면, 자리가 있으시면 제가 의견서를 나름대로 한 6년 동안 거의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파주시와 협의해서 제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내세요. 내시면 저희가 본다니까요. 네. 어쨌든 임진각을 임진각 개발은 중요한 문제죠. 그리고 남북 관계 개선에 아주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쨌든 DMZ 이론의 평화 체제가 구축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네. 네, 직접 쓰시기가 너무 내용이 많으시면 서면 의견서에 QR코드가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촬영하시면 온라인으로 바로 의견 주실 수 있거든요.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제 앞에서 너무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 우리 선생님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동두천에서 온 윤한옥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이렇게 마련해 준 대통령님께도 감사드리고요. 또 이 자리에 와서 정말 감사한 게 우리 국방부 장관님께서 쟁점이 작은 반환 지역을 또 먼저 논의해 주셔서 정말 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동두천에 반환되지 않은 캠프 KC, 호비, 그다음에 캐슬, 모빌 이런 것들이 정말 반환되지 않고 저희 동두천이 아까 우리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특별한 지금 희생을 하고 있었고요. 그 대신 그 특별한 보상에 대한 어떤 거는 아무것도 지금 약속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4년에 만들어진 LPP 협정에서는 분명히 2006년도에는 캐슬을, 그다음에 2008년도에는 모빌을 반환해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17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 반환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슬에는 지금 식자재 창고를 미군들이 쓰고 있어서 그것도 빨리 다른 곳으로 좀 옮겨서서 이곳이 정말 잘 사용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인데 어떠한 약속도 받지 못하고 저희들은 계속 희생만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캠프 캐슬은 저희가 빙상장을 좀 유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 반환 약속이 없으니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실정이고요. 모빌에는 자연 공원이나 아니면은 상업지역으로 전환하고 싶은데도 또한 그냥 무기한 지금 잠정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 동두천 시민들이 무조건 희생만 강요하지 마시고 아까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특별한 희생이 있으면 특별한 보상이 하루빨리 이루어지는 날이 있기를 간절히 지금 바라면서 저희가 제 의견을 드렸습니다. 좀 잘 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안 그래도 이 문제는 저희가 국무회의에서도 꽤 몇 차례 논의를 했는데 제가 생각해도 반환하기로 했으면
제 시간에 반환해야지 거기를 뭐 주유소로 쓴다고 그러질 않나. 뭘로 쓰고 있다고 거기는? 식자재 창고 용지로 쓰고 있다고. 그럼 매우 부당하죠. 여기를 반환해 주는 조건으로 평택 기지를 대부분 우리 돈으로 지어서 지금 이사 간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지금 반환하지 않고 있다는 게 매우 이해하기 어려워서 국방부 장관께서도 계속 노력해 봐 주시고요. 우리 주민 여러분께서도 목소리도 좀 키워 주시고 이게 외교 안보 사안이라 우리 마음대로 하면 제가 그냥 내일이라도 확 비워버리겠는데 대한민국의 국가 권력이 닿지가 않는 곳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의 슬픈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빨리 관할 넘겨받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네, 책임감으로 가겠습니다. 이게 네. 원래 네, 계속해서 미군 반환 공여지와 접경 지역 발전에 대한 의견 듣겠습니다. 저기 네, 제가 얼굴은 안 보이는데 손만 보이거든요. 저쪽에 문 앞에 계신 분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까지 인생의 절반 이상을 경기 북부에서 살아온 고양시 파주시에서 오래 살아온 심재빈이라고 합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대통령님께서도 이제 말씀하셨고 또 이제 그 국방부 장관님, 행정안전부 장관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그 미군 공여지를 좀 여러 가지 방안으로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미군 공여지를 말씀하신 대로 관광지로 개발하면 관광객이 찾아오고 그건 물론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사실은 그 실제 그 거주하는 그 거주 주민들에게는 어떤 그 발전 이득이 되는지 사실은 그 조금 더 명확한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말씀하신 대로 민간의 임대 또는 매각을 하면 대통령님 지적해 주신 대로 이제 부동산 업자나 투기꾼들이 그것을 악용할 우려가 있다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이제 사실은 지금까지 경기 북부와 남부를 비교를 해보면 2021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이제 조사를 해본 결과 경기 북부 지역의 재정 자립도가 거의 전국의 꼴찌 수준으로 이제 있는 상황이라서 경기 북부의 그런 그 공여지를 조금 더 이제 어떤 산업 발전이나 이제 조금 더 이제 좀 어떤 대기업 또는 뭐 이제 학교나 이런 것들이 좀 유치될 수 있어서 더 젊은 세대들, 저와 같은 20대, 30대 세대들이 더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고 또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서울로 지금 거의 그 왕복 매일 2시간씩 출퇴근을 하고 있고 여기 계신 많은 경기 북부 주민분들이 비슷하신 상황이실 텐데 이제 경기 북부 자체가 베드타운이 아니라 정말 그 여기서 일을 할 수 있고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그런 도시로 그렇게 해서 반대로 서울이나 경기 남부에서 거주하시는 분들도 경기 북부로 출퇴근을 하실 수 있을 정도로 이제 경기 북부의 산업이 발전을 되려면 그 미군 공여지를 그렇게 좀 어떤 기업이나 국가의 공공기관이나 이런 곳에 조금 더 우선권을 좀 부여를 해서 그곳에 좀 공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군 공여지 활용 방안 문제는 기본적으로 지방정부에 매각 또는 임대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데 문제는 경기 북부의 기초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 여력이 말씀하신 것처럼 매우 취약하죠. 그런데 미군 기지 규모는 최하 수천억이 막 조 단위까지 갈 수 있는 거여서 지금 현재 규정에 의하면 살 수가 없고 정부는 직접 할 수는 없고 또 민간에 매각하려니까 또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 계속 방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정부의 기본적인 방향은 아까 국방부 장관께서 발표하신 것처럼 이게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으니 법률상이나 뭐 아니면 제도상이나 그냥 지방정부의 제 개인 마음 같아서 그냥 가난한 동두천에 줘버리고 싶은데 그거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데 거기를 지금 상태의 제도로는 해결할 방법이 없고 그래서 지금 제도를 통째로 바꾸려는 거예요, 아예. 그러니까 매각하면은 50년까지 지금 국방부 계획에 의하면 임대는 100년까지 해주겠다는데 지금 사회주의권들이 대개 100년 임대해서 거래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방 정부도 100년 임대하고 연 부담이 지가의 1% 정도면 100년이면 아파트 지었다가 무너질 시기거든요. 재개발을 몇 년 할 시기인데 그 태어나서 살다가 죽어도 그때도 안 끝나는 그 정도 엄청난 기간이어서 이것도 하나의 유인이 되지 않을까. 지방 정부들이 임대 또는 매입을 해서 개발할 수 있는 길을 만들고, 사실상 내가 보기에는 거의 부담 없이 지방 정부에 넘겨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뭐 약간의 부담은 되겠지만 그러면 지방 정부한테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싶고요. 그걸 어떤 방향으로 개발할까, 그 지방자치단체에 예를 들면 그걸 관광지로 할지 아니면 산업시설을 유치할지 아니면 뭐 집이라도 지을지 아니면 뭐 공원을 만들지 뭐 이런 거는 결국은 해당 지역 주민들이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부터 그거를 현실적으로 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네. 네, 계속해서 의견 듣겠습니다. 사시는 곳 성함까지 근데 제가 밝혀주시면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감사드리겠습니다. 김포에서 오신 분 있어요? 저기 김포는 뒤쪽에 계십니다. 북부가 아닌가 여기도. 봐요. 아니 그게 북부냐 남부냐 논란이 있던데 중간이에요 남부? 보통은 다 북부라고 했는데 요새 나 북부 안 할래. 지금 그래 됐다고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안 온 것 같아요. 예. 강 기준으로 하자는 거죠? 강 기준으로, 한강 기준으로. 북부에는 양평은 빠집니다. 양평은 또 빠져요? 알겠습니다. 농담이었어요. 예. 네, 그 붉은색 넥타이 하신 분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시는 곳 성함 밝혀주시고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좀 전에 뭐 얘기됐던 저는 캠프 캐슬에 위치하고 있는 동양대학교 동두천 캠퍼스 김정태 교수입니다. 우선 대통령님 당선 진심으로 축하드리는데요. 지금 세월이 얼마 지났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지스타를 이제 성남으로 추진하자는 추진단을 저한테 일을 한번 맡겨주신 적이 있고요. 그랬어요? 예, 판교를 어떻게 하면 게임의 거리로 만들까 뭐 이런 얘기를 하실 때 그때 배웠었는데 진짜 감개가 무량합니다. 박수 안 치시네요. 사실은 어제도 지금 이제 부산 지스타에서 올라왔는데요. 새벽에 올랐습니다. 한 30만 명 드는 전시회인데요. 경기 북부를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이제 캠프 캐슬 같은 곳은 사실은 환경 정화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 대학에서 거의 재정 파탄이 날 정도로 굉장히 고생을 하고 교수님들이 지금 참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동양대학교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융합대학에 있기 때문에 AI 학과나 뭐 콘텐츠, 게임 뭐 이런 학과들과 같이 연계해서 항상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쪽을 아예 경기 북부를 특히 이제 뭐 굳이 동두천이라고 얘기 안 해도 되는데요. K문화강국의 어떤 거점 특구로 만드는 게 어떻겠나. 그래서 K컬처 300조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가장 잘 할 수 있는 거는 게임하고 웹툰 콘텐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동두천에 보면은 동두천 이제 드림파워라는 화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그곳의 화력 이용을 하고 그다음에 한탄강의 어떤 수력을 이용을 한다면 컨텐츠 AI 데이터 센터를 설립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인프라가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데이터 센터가 힘들다고 한다면 EDC라고 해서 엣지 데이터 센터 같은 거를 유치한다고 한다면 상당히 큰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도 이제 판교에는 굉장히 이제 IT나 첨단 기업들이 있는데 경기 북부 하면 왜 친환경이니 국방이니 그 흔한 레토릭을 자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다. 경기 북부도 첨단 IT 기술들 가진 스타트업들이 활개를 칠 수 있는 청년들을 위한 워케이션을 지원을 해주면 이제 GTX-C 같은 게 조만간에 이제 개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왕십리나 삼성까지 30분도 안 걸리는 공간이 돼요. 제주도나 어떤 뭐 강원도까지 갈 필요도 없는 자연도 좋고 상당히 큰 젊은이들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게임 e스포츠 특화 도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경기 북부권에 우선 만들면 상당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억은 못 하겠는데 반갑습니다. 네, 의견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 듣겠습니다. 네, 저기 여성분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연천군에서 온 조남미입니다. 저는 민통선 안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그동안 민통선 그 북상을 하겠다고 했는데 계속 그게 중단이 돼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 사업을 이제 추진할 계획을 갖고 계셔서 정말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정말 대통령님께 감사드리는 게 저희 연천군은 저희 농촌 기회소득을 시작으로 해서 이번에 농민 기본소득까지 선정이 되어서 연천 국민들 모두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저희 그 연천군은 경기도에서 가장 인구가 적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제 소외되는 어떤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있는데 이번에 북부 발전을 위해서 어느 지역보다 연천군에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게 지금 민통선이 이제 북상을 하게 되면 저희는 또 난개발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저희는 또 하나의 강이라고 생각을 하고 농사를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화를 위해서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께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고 하셨으니 그걸 저희 연천군을 비롯해서 그 DMZ 지역을 좀 활용을 해주셔서 어떤 평화의 교두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공공기관 이전을 많이 이제 확대를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평화 관련, 남북 관련 어떤 공공기관은 적극적으로 북부 지역으로 좀 이전을 해주셔서 그런 부분으로 통해서 북부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군 유유지 활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농사를 짓다 보면 국유지 임대를 하는데 제일 임대료가 비싼 데가 국방부 땅입니다. 네. 왜 그랬어요, 도대체? 그래서 그 1%가 저희가 체감하는 그 1%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서 어떤 지자체가 굉장히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깊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바가지를 씌우고 있었던 모양이군요. 네. 그리고 민통선 출입 시스템 지금 이제 군부대 안에 이제 농지를 들어갈 때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트랙터나 아니면 큰 농기계를 활용을 할 때는 이게 굉장히 불필요해서 정작 그 군인들이 옆에 지켜서 같이 해줘야 되는 지금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혁신적으로 개발이 안 되면 오히려 돈만 먹는 그 하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정말 저희 농업인들이 쉽게 할 수 있고 군인들한테도 큰 노고가 안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방부에서 잘 준비할 거예요. 예, 의견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온 땅이 얼마나 비싸요? 네, 저기 회색 목폴라 입으신 분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그 군용지 반환공여지에 제한하지 말고 좀 시간이 많이 지나서 네, 그 될것 외에 같아요. 지역 발전 주제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이제 듣고 진행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되시고 연천을 방문해 주셔서 그때 뵙고 오늘 또 뵙게 됐습니다. 저는 연천군 와촐이라는 곳에서 배 과수원을 하고 있는 오명춘이라고 합니다. 제가 사는 곳은 대남방송이 어렴풋이 들리는 휴전선이 이렇게 멀지 않은 곳입니다. 우리 집 주변으로는 1km 이내에 10여 곳 이상의 군부대가 있고 또 주민들과 함께 군부대가 섞여서 사는 지역입니다. 만약에 6.25 같은 전쟁이 또 일어난다면 저희는 피난 보따리 쌀 시간도 없이 그 포탄이 소낙비처럼 내릴 지역이라 저희는 도망간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고요. 전쟁이 나면 우리가 죽는 동안에 시간을 벌어서 그 후방에서 방어할 시간을 준비를 할 그런 소모용으로 산다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처절한 말씀을 하세요? 네. 그래서 자세한 말씀을 안 드려도 경기 북부가 어떻게 희생한다는 건 이미 알고 계실 것 같아서
뭔가 해주시려고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아이디어가 없으실 것 같아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대통령님의 그 자문기구인 민주평통의 그 연수원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연천에 민주평통 연수원을 지어주시는 아이디어를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침 이번에 그 연천군 협회 회장을 맡게 돼서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광고 홍보 삼아서. 네, 요거는 이렇게 마치고요. 저기 주제와 좀 다른 건 하나 있는데 요거는 그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의견 감사드리고요. 서면 제안서 그리고 서면 제안서에 있는 QR코드를 통하여 온라인으로도 의견 주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여기 재킷 입으신 선생님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파주 시민 김순현입니다. 지금 가시적으로 우리가 경기 북부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뭘 하신다고 하는데 정말 가장 1단계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분단을 상징하는 것이 철조망인데요. 그 철조망을 없앰으로 인해서 정말 그 주변의 많은 그 시민들이 그 규제 철폐의 효과를 바로 누릴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그 통일대교 그 상류 지역으로 임진강의 그 철조망은 사실 현재 군이 경계도 쓰지 않고 불필요하게 쳐져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철조망을 당장 이전하든지 철거하든지 해서 그 시민들에게 그 임진강을 돌려주고 그 다음에 그 시민들이 임진강을 느끼고 같이 활용하도록 한다면 규제 철폐의 효과를 바로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장관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이 용치, 낙석, 용치라고 하는 게 저 용이빨 도로에다 이렇게 아주 예, 폭파하면 톡 떨어지게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요새 그거 필요 있어요? 그래서 그걸 지금 저 철거를 하고 네, 들어간다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요런 거 등 불필요한 군 방호벽 철거 및 대체 시설 설치 방안 수립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 아마 경기도에서는 해안가 또는 강가 철조망 생각은 안 했던 것 같네요. 네. 예. 근데 혹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임진강변 가까이 굳이 필요하냐 강도 있는데 그 말이죠. 그것도 일리 있는 말인데 한번 검토 한번 해보시죠. 그것도.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북한 상황을 고려해서 적절히 뭐 개선할 수 있는 점은 네. 개선해도 나가겠습니다. 북한이 철조망 자기들이 삼중 철조망 열심히 치고 있어요. 우리는 없어도 되잖아요. 어쨌든 그렇다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예, 계속해서 경기 북부 지역 발전과 관련된 제안 듣겠습니다. 저기 그 회색 옷 입으신 여성분께 마이크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기업인도 아니고 투기꾼도 아니니 좀 편안한 미소로 절 바라봐 주시면 발표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부모님, 친정부모님, 그리고 저희 아이까지 3대가 파주에 살고 있는 파주시민 이지희입니다. 맞벌이 부부에게 연차는 노동을 위한 휴식이 아니라 아이가 아프거나 또는 부모님이 편찮으실 때 사용하는데 오늘 꼭 제안하고 싶은 바가 있어서 소중한 휴가를 사용하고 왔습니다. 인구수 50만이 넘은 파주시에는 공교롭게도 아플 때 정밀 검사를 할 수 있는 상급 종합병원이 없습니다. 해서 노인이든 소아든 응급 상황이 발생해서 119에 전화를 하면 늘 거점병원이 이대 목동병원이다, 신촌 세브란스다 등을 얘기합니다. 엄마들 사이에서는 그놈의 목동병원, 그놈의 세브란스 이런 말이 있는데 사람이 아픈 데는 잘못이 없습니다. 인구수 50만이 넘은 파주시에 또 경기도 균형 발전을 위해서 상급 종합병원 또 나아가 메디컬 클러스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꼭 지원 부탁드립니다. 고향에도 없어요? 고양시에도 있기는 한데 근데 왜 목동 얘기를 하죠? 그 그놈의 목동 얘기를. 새벽이나 굉장히 큰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119에서 항상 그 리스트가 있는데 세브란스, 근데 이대 더 가까운 목동병원 데가 고향에 없어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혹은 제가 아이를 그냥 키우고 고향에 없다는 거예요? 없으니까 그러겠죠.
어쨌든 의료 체계의 문제는 참 복잡한 주제여서 하여튼 알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앞에 맨 앞줄에 계신 어머니께 네 선생님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패싱인겠어요. 이거. 안녕하십니까. 문산이 고향인 파주시민 김미숙입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여기 함께 계신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글로 적어왔습니다. 온전한 제 마음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고 우리 그 2페이지 되는 것 같은데? 아니요, 눈이 안 보여서 큰 엄청 글씨로 많은데요? 써왔습니다. 2분 30초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온전히 담은 이야기라 부득이하게 준비한 것을 그대로 읽으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우리 접경 지역에 대해서 많은 현황을 알고 계시지만 제가 이 글을 준비해왔기 때문에 그냥 읽겠습니다. 파주는 한국전쟁 이후 분단의 최전선에서 국가의 운명과 함께 살아온 도시이며 접경 지역이라는 이유로 토지 사용과 재산권의 제약을 받아왔고 대북 방송과 오물풍선, 삐라 등으로 시민들은 늘 불안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국가의 아픔을 함께 짊어지며 인내하고 살아왔는데 지난 70년 동안 시민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또 하나의 고통이 이어져 왔습니다. 바로 미군 주둔과 함께 생겨난 용주골 성매매 집결지입니다. 약 1만 평 규모로 전국에서 가장 큰 집결지 중 하나로 오랫동안 지역 발전과 시민의 안전, 인권 향상의 발목을 잡아왔으나 이제 파주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김경일 파주시장님께서 취임 이후 누구도 쉽게 하지 못했던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가감히 추진하였고 시장님의 용기와 도덕적 리더십 덕분에 파주는 정의롭고 건강한 도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시민들도 지난 3년 동안 여행길 걷기, 올빼미 활동 등 낮밤으로 캠페인을 이어왔습니다. 때로는 조롱과 위협을 받으면서도 깨끗한 파주를 위해 굴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폐쇄는 막바지에 다다랐지만 마지막 깔딱고개가 남아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경기도지사 시절 때 불법 영업으로 시민의 공간을 빼앗았던 계곡을 정비해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셨던 일은 지금도 많은 국민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결단력과 실행력이 바로 진짜 행정의 힘이었다고 믿습니다. 대통령님, 마지막 남은 고개를 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대통령님의 뚝심 있는 리더십으로 이곳을 정리하고 시민을 위한 문화와 휴식의 공간, 인권이 회복되는 공간으로 되돌려 주신다면 파주는 물론 경기 북부 전체가 새롭게 도약할 것입니다. 특히 완전한 폐쇄가 이루어질 때까지 3장인데? 큰 글씨라서 그래요. 경찰을 현장에 상주시켜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또한 대통령님께서 직접 현장을 한번 방문해 주신다면 시민들에게는 커다란 힘이 될 것이며 폐쇄도 한층 더 앞당겨질 것입니다. 안전한 도시, 아이들이 당당하게 자랄 수 있는 파주를 위해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파주 시민이 되기 위해 대통령님의 따뜻한 관심과 결단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이 준비하신 것 같은데 참 그거 여기 파주죠? 우리 파주시장 오셨어요? 예, 아, 오셨습니다. 잠깐 나와보세요. 우리 파주시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정부가 뭘 해주면 되는지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예, 앞에 와서 말씀하세요. 예, 네. 파주시 방문해 주셔서 54만 파주 시민과 경기 북부 주민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파주시는 2023년부터 용주골 성매매 집결지 폐쇄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 200개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한 9개 정도로 많이 줄어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남아 있는 분들이 굉장히 좀 어려운 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옮기고 있는 중이에요? 예, 지금 폐쇄 정책을 해서요. 계속 매입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행정 대집행도 하고. 업소 건물 기준으로 하면 몇 개가 있는데 몇 개를 없앴고 몇 개가 남았어요? 지금 200개 중에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200개 업소가 있었는데 지금 한 9개 정도 남아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엄청 많이 없앴네요. 근데 이게 지금 남아 있는 9개가 사실은 한
굉장히 좀 어려운 정비하기가 좀 그럼 어려운. 뭘 해주면 돼요, 정부가? 그런데 내가 보니 경찰 시켜가지고 맨날 지키고 있으라 그거는. 예, 지금 아까 우리 파주 시민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마지막에 가는 이제 경찰력. 예, 그다음에 저는 조금 더 좀 하면 사실 불법 영업의 현장이라서 거기에 세무서든 공공의 9개가 있고 예. 거기 있는 종사하는 분은 몇 분 정도예요? 15분 정도로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9곳에. 예, 한 200여 명. 그다음에 만약에 그거를 강제로 그냥 내쫓을 수는 없고 예, 지금 뭔가 지원 보상 정책이 조금은 필요할 텐데 그건 어떻습니까? 예, 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시에서 해주고 있어요? 예, 거기에 성매매 피해 여성들 탈출하시면 저희가 3년 동안 교육 탈출하는 사람은 근데 탈출 안 하는 사람? 탈출 안 한 분들이 한 15분 남아 계신데 그분들 어떻게 지원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뭐 생으로 그냥 무력으로 내쫓는 게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거기에 계신 분들이 지금 사실은 정상적인 부분들이 계신 게 아니라 하여튼 뭐 이런 문제가 있는데 뭘 해주면 되냐고요? 우리 그 경찰 이렇게 해서 하루 종일 지켜주면 그걸로 끝이에요? 아니요, 그 경찰도 하루 종일은 필요 없고요. 어쨌든 그리고 10시 새벽까지. 예, 그거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한 번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분들도 어쨌든 이게 어떻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막 길바닥에 내쫓을 수는 없죠. 아니요, 그렇게는 여태 안 하고요. 근데 여기 운영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여기에 종사자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종사자분들은 시가 시비를 투입해서 교육 건물을 사주면 건물주 임대해 주는 사람 이 사람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데 거기 종사하는 분들은 어떡하냐고요? 예, 그러니까 종사하시는 분들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거기에 아니 너무 자세한 얘기는 밤새도록 할 수 없고 뭘 해주면 되느냐, 시는 뭘 하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럼 경찰력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는 어떻게 할 건데요? 예, 시는 저희가 지금 지금 시민들한테 땅을 사겠다, 땅과 건물을 산다. 땅을 사고 있습니다. 산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4단계 정도로 해서 지난 70여 년 이상 피해를 보고 있는데 요기를 이제 시민의 공간으로 좀 돌려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1단계부터 4단계부터 준비를 다 끝내놨습니다. 시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뭐 좋은 일에 쓰려고 하겠지요. 네. 거기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뭐냐고요? 종사하시는 분들한테는 지금 직업 교육하고 그다음에 주거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예, 그다음에 하루에 생활비를 3년 동안 지급하고 있습니다. 3년간? 그래서 사회로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그 역할을 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이거를 여기서 뭐 세부 내용을 결정하기 어려운데 경찰 문제는 내가 보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예, 지금 경찰하고 그다음에 세무서의 단속이 필요하다 뭐 이런 세무서야 뭐 그건 하면 되고 일세인 거고. 경찰은 뭐 범위가 얼마나 돼요? 지금은 많이 없어져 갖고요. 한두 두 명만 그러니까 9곳밖에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뭐 순천하면 되잖아. 하여튼 그거는 해결해 드릴 테니까. 나머지 나머지 근데 문제는 시장님. 예. 이게 법에도 눈물이 있다고. 예. 지주들이나 건물주 여기는 적정한 가격에 매수하든지 아니면 그걸 공공시설을 만들 거면 수용하면 되잖아요. 예. 문제는 거기 어쨌든 일하고 좀 목표 진짜 어려워. 이거 좀 말 잘못하면 또 꼬투리 잡히는데. 지금 구조가 하여튼 거기에 있는 분들 건물주 땅 주인이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그래도 조금의 대책은 있어야 되는데 그 문제는 좀 우리 대통령실하고 한번 협의를 해주세요.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 무력으로 내쫓는 게 능사가 아니잖아요. 그게. 예. 네.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경기 북부 지역 발전을 위한 의견 계속해서 듣겠습니다. 저기 제일 멀리 계신 분께 검은색 니트 입으신 남성분께 뒤에요. 제일 뒤에요. 죄송합니다. 네. 뒷분들께 기회를 많이 못 드린 것 같아서요.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안기령 대변인께서 저 뒤가 잘 안 보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양주에서 온 한찬우라고 합니다.
저는 좀 전에 여기 앞에 계셨던 파주분하고 좀 비슷한 내용인데요. 일단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저희 경기 북부 양주, 동두천, 포천, 연천의 미성년 소아 청소년들도 우리 주민이고 우리 국민입니다. 특히 양주시의 경우에는 어린이 청소년 인구가 5만 명에 달하고요. 그리고 국가지정 2기 신도시인 옥정 해천지구에만 4만 5천 명의 소아 청소년 인구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어린이들이 입원 가능한 어린이 병원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호흡기 질환, 고열, 경련 등 소아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야간에는 의정부나 서울까지 이동해야 하는 의료 공백이 지속되고 있고요. 특히 양주 신도시는 소아 전문 응급 중환자 진료 체계가 전무하고 겨울철 폐렴 유행 시 병상 부족 문제가 반복되는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히 양주 덕정에는 종합병원으로 완공된 병원 건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로 장례식장으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우 비효율적인데요. 이미 의료기능 수행이 가능한 구조를 갖추고 있음에도 의료시설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경기 북부 소아 청소년 진료 체계 부재 문제와 대비되는 더욱 심각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의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기 북부의 현실을 고려할 때 기존에 지어놓고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의료시설을 기반으로 전라남도 소록도 병원과 같이 국립어린이병원을 한번 추진을 해주실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국립의 의료 문제는 이제 양주 문제만이 아니고 남양주 문제만이 아니고 뭐 온 동네가 다 똑같아요. 산부인과 없죠. 여기 연천에 아까 오신 분 계시던데 제가 경기도에 있을 때 연천 의료원이 경기도 어린이잖아요. 근데 거기 산부인과 의사를 하나 구하려 했더니 구할 수가 없어요. 오질 않는데. 지금 없는 지역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산부인과, 근데 소아과도 슬슬 없어지고 있는 중이고, 뭐 신경외과, 뭐 흉부외과 이런 건 아예 종합병원에서도 거의 사라지고 있는 판인데, 이게 이제 특정 지역 문제는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필수 의료, 그러니까 뭐 꼭 있어야 되는 공공의료, 또 지역에는 의사가 또 그나마 또 없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영역의 의료 문제 해결이 중요한 과제인데, 이게 저번에 뭐 의사 정원 얘기 뭐 이상하게 흘러가가지고 갑자기 아무도 못하고 그냥 다시 원상복구돼 버렸는데, 다시 또 이제 이 공공의료, 필수의료, 또 지역의료 문제는 이 정부에서 다시 계획을 좀 잡아가지고 다시 또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이 문제도 동시에 좀 해결이 되겠죠. 근데 이거는 남양주뿐만 아니라 모든 동네 똑같은 문제입니다. 자, 잠깐만 우리 안경영 대변인, 여기 지역이 파주다 보니까 파주 분들 얘기가 많은데, 파주에서 가까운, 근데 저 약간 동쪽에서 오신, 동쪽에서 오신 가평. 근데 제가 잠깐만 가평, 남양주, 포천 요쪽 분들 세 지역에 오신 분들. 네, 그리고 제가 죄송하지만 한 말씀 먼저 드리면 다른 분들 말씀하실 때는 이렇게 뭐 들거나 흔들거나 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경기 북부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논의하고 하는 자리잖아요. 다른 분들 말씀하실 때는 좀 경청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혹시 가평에서 오신 분 계실까요? 앞에 계셔서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가평에서 온 김석구입니다. 네, 의정부도 아직 한 분도 말씀 안 하신 거예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가평 지역도 연천과 같이 인구 소멸 지역과 적경 지역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농지 매매가 전혀 안 되는 상태예요. 지금 6만 3천의 인구지만 거의 30%가 고령화 사회입니다. 그런데 농지를 사는 사람들은 30, 40대가 농지를 구입할 리가 없고 8, 90대 사람이 농지를 구입할 리가 없습니다. 거의 정년 퇴직을 하고 농지 구입을 하는데 8년 이상 경작을 해야만이 양도세라든가 세제 혜택을 받습니다. 그런데 8년 이전에는 각종 세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경자유전의 원칙에서 8년 이상을 경작을 해야 되는데, 이 8년 경작을 5년이나 6년으로 농지법을 개정해서 인구 소멸 지역에 도시의 인구가 유입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농지가
보전관리지역과 계획관리지역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계획관리지역은 건축 용적률이 40% 이상 되고 각종 시설이 허용되지만 보전관리지역은 용적률이 20% 이하입니다. 네. 그래서 도시민들이 들어와도 보전관리지역을 아예 쳐다도 안 보기 때문에 농지 매매가 사실 어렵고 이제 고령화 시대이기 때문에 노인들이 네. 농지를 팔려도 애로사항이 많아서 이 농지법을 좀 개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의견 감사합니다. 포천에서 오신 분 계실까요? 네, 하늘색 넥타이 매신 분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포천은 석탄 발전소 그 문제는 좀 해결이 됐어요? 계속 있습니다. 계속 있어요? 연계해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포천에서 온 오상열이라고 합니다. 먼저 대통령님하고 장관님들 만나 뵙게서 반갑습니다. 저희는 지금 아마 여기서 공사를 계속 말씀을 나누시면서 관광단지, 그 다음에 미군 반유지 이런 부분을 하면서 관광이나 시민 편의 시설을 계속 확대한다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분명히 생활계에 있는 폐기물들이나 산업이나 이런 폐기물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럼 이제 그런 폐기물들을 어떻게 재활용하고 재자원화할지 저희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 북부 지역에 약간의 좀 제한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그 생활 폐기물에 대한 수집 운반 이런 용역들이나 폐기물 처리들이 지역 내에서 좀 카르텔들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국회의원분들이 나와 계셔서 제가 말씀드리기 조금 곤란하긴 한데 일단 기사가 있는 거가 이렇게 옆자리에 계신 줄은 몰랐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일단 파주 쪽에서는 저희가 기사로 좀 봤을 때 그 뭐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업이나 재활용하는 업체가 한 10여 년간 동일 업체가 계속 독점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해 문제 때문에 의회에서 행정조사까지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파주에서는 한 2024년도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70억 원의 예산 절감을 한 기회도 있었고요. 또 동두천도 93년부터 한 26년간 두세 개 업체가 이제 카르텔로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뭐 고양시에도 10개 업체가 특정 업체가 독점을 좀 하고 낙찰률이 거의 99%, 95%가 되는 이러한 절차가 발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분명히 지자체에서는 예산에 대한 좀 낭비가 좀 심해지고 특히나 그런 폐기물 서비스를 하는 주민들도 좋은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굉장히 폐기물을 자원화하고 IoT를 연계해서 이렇게 폐기물이 어떻게 자원화에 대한 시스템도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좀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살펴보니까 2013년도에 우리 성남시장으로 계셨던 이재명 대통령이 시장으로 계셨을 때 폐기물 관리법에 대한 어떤 평가 조례도 좀 변경을 하시고 그래서 생활 폐기물에 대해서 민간 기업으로 공개 입찰도 추진한 거를 제가 기사를 봤습니다. 그러면서 작년 자료로는 공개 입찰을 통해서 83억이나 성남시에서 줄였다는 이야기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생활 폐기물이나 뭐 폐기물이나 우리 시민들이 계속 이렇게 확장되고 시민의 그런 편의시설이 늘어날수록 폐기물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지역 제한 없이 공개 입찰을 통해서 좀 더 좋은 업체가 그런 폐기물들을 잘 관리하고 이를 통해서 폐기물의 재자원화가 잘 되는 그런 경기 북부가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경기 북부를 또 말씀을 드렸던 하나의 이유는 경기 북부가 상간이나 공장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폐기물을 불법으로 폐기하고 공장에다 쌓아놓고 그것 때문에 시민 편의가 많이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을 해서 이제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성남시장으로 한번 하셨던 사례들을 좀 가지고 좀 전국적으로 한번 일단 경기 북부를 중심으로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거는 지방정부 자치사무에 관한 거라 이걸 중앙정부에서 뭘 하기가 좀 그런데 행안부에서야 뭐 기본적인 지침이라면 그렇고 네, 가이드라인이랑 권장 공고를 할 수 있을 테니까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저 상당히 중요한 지적이거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님께서 지역 말씀하신 뒤로 유튜브 댓글로 남양주 의정부 이야기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의정부 남양주 안 했어요. 네, 그 빨간색 니트 입으신 분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렸습니다. 의정부에서 온 최경호라고 합니다. 오늘 마이크 한번 잡으려고 72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오래 되셨어요? 그거 아니고요. 우리가 72년 희생을 했다라는 걸 상징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인이 기다리셨다. 네. 뭐 간단히 빨리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그 미군기지 개발 관련해 가지고 포럼이나 세미나 많이 다녔었는데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오늘 뭐 국방부 장관님, 행안부 장관님 플랜을 말씀하셨는데 그 법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도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마스터 플랜을 말씀하셨는데 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일이 제대로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의구심이 많이 들거든요. 사실 뭐 우리는 입법을 해서 추진하겠다 그 말입니다. 네, 그래서 핵심은요.
지금 용산은 용산특별법이 있었고 캠퍼프리스로 가기 위해서 평택특별법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거기 돈을 조달하기 위해서 경기 북부의 기지를 팔아서 한다라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희생은 70년간 했는데 타 지역을 위해서 이 지금 우리 경기 북부 지역을 지속적으로 희생해야 된다라면 앞으로도 70년 이상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무상양효를 주장했더니 임대료를 1%로 낮추겠다라는 얘기예요. 1% 낮추는 거에 대해서 한번 정량적 분석을 해봤습니까? 의정부시에 있는 캠프 레드클라우드만 하더라도 1%로 정하면 연간 200억, 150억에서 200억을 부담을 해야 돼요. 재정자립도 22%인 도시에서 무슨 수로 그 돈을 부담합니까? 이거는 어불성설인 거죠. 그래서 그럼 아까 법 얘기를 했지만 그럼 그 토지 비용, 불화비용, 토지 매입 비용을 지원한다고 하면 주한미군 공허구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면 도로 하천 공원의 경우에만 60%를 지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40%는 지자체에서 매입을 하라는 거예요. 매칭으로. 무슨 수로 그 돈을 냅니까? 그리고 도로 하천 공원 캠프레드 클라우드가 25만 평인데 그거 가지고 뭘 하겠어요? 지금 자족 기능이 떨어진 도시에서. 그래서 저희 의정부시에서는 한 11개월 정도를 갖다가 수기 과정을 통해서 지난 4월 10일, 19일 날 주민 공론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전문가들도 모셔놓고 우리가 그 수기 과정을 통해서 내린 결론은 이 특별한 희생에 정말 특별한 보상이 아니라 국가가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상양효가 답이다.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경기도나 행정부처 분들이 많이 말씀하십니다. 부서가 뭐 행안부, 국토부, 기재부 나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복잡하다. 그래서 지금 의정부시나 동두천시 같은 경우는 땅을 줘도 개발할 여력이 없어요. 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 주도 개발을 하되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전담 부서가 필요하다. 그리고 제가 맨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70년간 희생을 한 건 주민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껏 의정부시도 마찬가지예요. 4번의 개발 계획이 변경이 되는데 시민들에게 물어본 적이 없어요. 이 땅의 주인이 누굽니까? 주권자는 시민이잖아요. 근데 시민에게 묻지 않고 개발 계획을 세워서 시혜를 베풀듯이 뿌린단 말이에요. 그게 진정한 실효성 있는 주민들에게 주는 노력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무상양효, 정부 주동 개발과 전담부서, 그다음에 시민 참여 이런 것들을 담보할 수 있는 경기 북부 특별법을 만들어야 이 공정한 전환, 담대한 전환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의견 감사합니다. 또 계속해서 의견 듣겠습니다. 저기 부채 드신 분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남양주 분들이 의외로 많네요. 우리 김병주 의원님이 조직 동원한 건 아니죠? 저는 경기도 의정부 거주하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 간지성 폐질환 피해 유가족이자 피해자 단체 대표 김미란입니다. 아버지를 잃고 희생자 유가족이고요. 저희 21살 딸은 폐기능이 65구, 저는 경미입니다. 14년째 반복되는 참사의 미해결 문제와 경기 북부 발전 제안을 이재명 대통령께 말씀드리며 저 앞에 사서함 안에 제가 첨부 요구한 문서를 넣고 왔는데요. 그 문서를 통해서 핵심 사안 해결을 간곡히 요구합니다. 그리고 지금 유가족과 피해자들은 국가의 무책임에 분노하고 경기 북부 피해 주민을 넘어 전국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제대로 해결해 주시기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요. 제안 내용은 첫 번째는 취업 생계 지원 중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경기도에 제가 트위터에 이재명 대통령님과 트위터에 친구로 되어 있긴 한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18년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경기도에 이제 희생자와 피해자가 가장 많다. 사회적 참사 특조위 공고가 나온 지가 지금 3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거기 대통령님의 공식 사과 공고가 있어요. 그 공식 사과와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국가와 기업의 재난 범죄로 명시해 주시기를 요구하고요.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단순한 환경 참사나 환경성 질환 사건 사고가 아니고 세월호 참사와 달리 소외되고 망각된 14년째 현재 진행 중인 초대형 재난범죄 참사입니다. 2020년 추산 피해자 95만 명이고 사망자가 2만 명이 넘고요. 공식 피해자는 지금 2025년 10월 31일 기준으로
1923명이고 피해자가 8,030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경기 북부 주민들은 폐기능 운동 생식 기능 저하, 만성피로, 고용 상실 등 다계통 피해로 생계와 가정이 파탄났습니다. 대법원 국가책임 선고에도 14년째 지연된 정의에 맞서 이재명 정부에서 배보상과 호소 질환을 전면 인정하고 평생 치료를 시행하여 지금의 청년 한정 정책을 폐지하고 전 연령 재택 파트타임 일자리 쿼터 확대를 제한합니다.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용 장애 진단 체계 신설로 노출 사실을 자동 승인하여서 배보상을 상향 실행해 주십시오. 이에 또한 미군 반환지 개발 규제 완화와 연계하여 지금 의정부에도 미군 반환지가 있거든요. 그 개발 규제 완화와 연계하여 경기도 피해 주민의 삶의 질을 조금이라도 안정시켜 주시고 지역 경제 활성화로 주민 호소가 무시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안 내용 두 번째는 의료와 치료 지원 중심입니다. 아까 뭐 다른 지역 주민분들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경기도 피해자들은 다계통 피해로 현재 부실구제법으로는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삶과 일상이 무너졌는데요. 대통령 직속 TF를 설치하셔서 정부 입법으로 배보상 포함 통합치료법을 제정해 주시고 평생 호소질환과 비급여를 전액 지원해 주셔서 AI 기반으로 전신 정신 모니터링과 평생 치료 시스템을 제안합니다. 에너지 고속도로 규제 완화와 경기 북부 대학병원 상급병원을 연계로 서울 강남 이동 부담을 줄여주시고 2세 발달장애 지원 확대와 접경지 보건 인프라를 강화시켜 주셔서 건강 돌봄을 강화해 주십시오. 14년 지연된 정의를 위해 대통령 TF를 통해 근본적 해결과 평생 책임을 다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제안 내용 세 번째는 국가 추모 및 배상, 주거 지원 중심에 대해서 제안드립니다. 14년 지연 배보상으로 생계와 가정의 파괴가 심각합니다. 국가 책임 마중물 현재 100억으로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며 배보상 기금과 긴급 참사 위로금 지급 후 공공임대 5,000호를 우선 공급하기를 제안드리며 미군 반환지 개발을 기업 책임 강화로 규제를 완화시켜 주셔서 주거 안정과 일자리 1,000개를 창출을 한다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 대법원 국가책임 인정에도 세월호 참사와 달리 국가 추모가 정기화된 반면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14년간 추모가 전무하며 차별받고 있습니다. 국가 추모 도입 없이는 국가에 대한 불신과 국가 폭력이라는 비판이 고조될 것이고 희생자 피해자 중심주의 위배이자 2차 가해로 대법원 판결에 대한 무시입니다. 희생자 피해자 수가 세월호 참사에 비해 최소 6.29배이며 최대로는 65.8배인 전대미운 참사에 대통령님의 공식 사과와 국가 추모로 매년 10월 4일로 지정해 주셔서 대통령께서 매년 참석하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모 공원과 기업 공간을 경기 북부 미군지 개발과 연계를 꼭 좀 해주셔서 추모 공간을 설립으로 생명과 건강, 일상 삶을 잃은 이들의 위로와 기억을 실현해 주시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사회적 망각 종용을 멈춰 주십시오. 부디 경기 북부 피해자와 유가족의 지연된 정의 실현과 억울한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시고 미래의 막막함 해소를 위해 균형 발전의 제2의 기회를 주십시오.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한민국 역사에 14년의 지연된 정의를 조속히 근본적인 제대로 된 해결을 해주셔서 정의로운 선례로 남기시길 바랍니다. 대통령님께서 책임을 끝까지 다해 주시기를 간절히 촉구드립니다. 네, 의견 감사합니다. 바로 옆에 계신 남양주 분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침도 안 먹고 1시간 달려왔습니다. 남양주 시민 이재희라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그 대통령님께서 경기도지사 시절 마지막 공약 사업 중에 하나가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이었습니다. 그게 지사직이 만료가 되고 그 미완으로 남았었는데 김동연 지사님께서 이어받아서 작년에 남양주와 양주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지역민들은 확정이 됐으니까 이거 빨리 지어서 우리가 공공의료 서비스를 받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기재부 예비 타당성 조사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예비 타당성 조사 과거 전력을 보니
기재부는 손익 편익 위주로 주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다 보니 거의 통과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게 뭔 일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은 손익 편익 관점에서만 바라볼 수 없다. 그것이 과거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성남시장 시절에 성남시립병원을 지었던 그런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남양주, 구리, 가평, 양평, 멀리 춘천까지 약 130만 명이 그런 좋은 의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시켜주면은 2년 빨리 착공을 할 수 있고 2년 빨리 완공이 됩니다. 대통령께 드릴 사항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빨리 마무리지어서 경기도지사 시절 공약이었고 대통령 공약 사항을 꼭 좀 지켜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첨언을 하자면 이건 개인적인 감사의 얘기인데 제가 전업가치투자자인데 요즘같이 행복한 나날이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이 이거 상법 개정, 자사주 소각법안,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것들을 일종의 거버넌스 개혁을 통해서 포워드 PBR 1.3배 약 4,200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에 씨앗을 또 뿌렸어요. 신성장 산업에 투자를 지금 하고 있고 기업은 구조조정과 그 혁신을 통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 증권사 내년 지수 예측이 4,500에서 7,500까지 나옵니다. 너무나 훌륭한 우리 대통령 한 분 잘 뽑았으니 이렇게 우리 국민들의 삶이 좋아지고 또 한편으로는 대통령께서 늘 말씀하셨던 억강무약 대동세상 그런 세상이 조금씩 열리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예타 꼭 문제 해결을 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깐만 요 얘기 좀 합시다. 그 경기도 사업으로 확정은 제가 있을 때도 그 기획을 했었는데 경기 동북부의 병원을 근데 그걸 지금 현재 경기도의 사업으로 확정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근데 경기도 예산으로 지을 건데 경기 도립의료원을 하나 더 만들 건데 그런 거죠? 예. 예타만 정부에서 통과되면 진행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아시다시피 6개가 아니 그냥 있고요. 간단하게. 네, 6개가 있고 2개를 더 했습니다. 양주하고 남양주에. 그런 걸 하여튼 하게 되면 예타만 통과되면 경기도가 돈을 내서 짓는다 그 말이죠? 네, 국비도 같이 들어갑니다. 국비도? 네. 그거 물어보잖아요. 얼마 정도인데? 금액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게 지금 아니 도립의료원을 짓는데 국비가 의무 매칭 사업인가요? 아닌 것 같은데? 건립하는 데는 지원을 하고 운영은 도에서 아마 운영을 할 수 있는 조건을 하는 것일 겁니다. 비율이 얼마예요? 그는 경기도니까 한 50%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몇 퍼센트입니까? 그 금액 비율은 건립비 같은 경우는 5대 5로 저도 기억을 하고 운영비는 저희가 합니다. 물론. 5대 5면 얼마 정도에? 돈으로 하면은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2개 다 합쳐가지고 국비로 하면 한 1,500억에서 한 2,00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추측이 되는데 병원 하나에 한 2천억 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50% 하면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2개만 4천억 들 텐데?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 반이니까요. 네, 일단 저희가 한번 알아볼 텐데 네, 분명하게 얘기하지만 제가 대통령 공약을 그때 했는데 그때는 떨어졌고 이번에는 내가 안 한 걸로 알아요. 나한테 책임을 묻지 마세요. 네? 아 이번에 들어갔어. 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건 별도로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네, 네. 아 그것도 이번에 전에 했던 걸 다시 보는 모양이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쉽지만 저희가 예정된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대통령님의 마무리 발언 청해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디요? 맞아, 고향 안 했어요. 그러면 고양시에서 양주 아까 2분 하셨어요. 네, 양주. 네. 그러면 자, 고양시에서 고양. 오신 분, 네, 고양시에서 오신 분 앞에 그 그러면 여성분. 고향에서 오신 분 2분하고 양주에서 아까 안 했다고 막 우기시니까 양주 한 번 하는 거. 예? 지명권은 저에게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좀 네. 더 합시다. 예. 네, 일단 고양시에서 오신 분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은 3일 전에 꿈을 꿔왔습니다. 아니 김영인 여사님하고 이재민 대통령님이 제 꿈에 나타나서 저보고 찹쌀 가마니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딸이 신청했습니다. 엄마 그 꿈은 로또 아니면은 대박이다. 그래가지고 제가 평생 30년 동안 연구개발하고 대구 한의대에서 연구개발 라면 먹으면서 연구개발했던 특허 수정 침대입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특허 수정 침대입니다. 발명 특허를 냈습니다. 예, 그런데 예, 그런데 집 팔아서 넣고 시어머니 아파트 준 돈 다 팔아놓고 했는데도 광고비가 모자라니까 물건이 너무 좋아도 팔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기도만 했습니다. 하나님께 제발 이 침대가 각 가정에 밥솥처럼 들어가면 아까처럼 폐혈증으로 아픈 분들, 고혈압으로 아픈 분들 그런 분들이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며칠 전에는 강남병원에도 납품을 했었습니다. 대통령님부터 저한테 한 대 팔아주십시오. 쌀가마니를 주셨으니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다른 말은 많이 적어왔는데 제가 말빨이 없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경기도 동구 우리 국회의원님, 시의원님들도 저를 도와주십시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네이버에 SVOK 시호증 KR 치면 다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연락받았습니다. 특허진흥원 기술원에서 제게 상을 준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게 찹쌀 가만히 받은 꿈이랑 동일하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우리 선생님 휴대폰에 적으신 거는 그 QR코드 있잖아요. 그 사진으로 촬영하시면 온라인으로 의견 주실 수 있습니다. 꼭 남겨주시고요. 고양시에서 오신 분 계실까요? 고양시. 네, 고양시에서 오신 분 한 분 더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아까 잘못 지목을 했습니다. 멀리 계신 분을 잘 못 봐서. 네, 검은색 니트 입으신 분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시 일산에서 온 이혜준이라고 합니다. 대통령 너무 반갑고요. 오늘 제가 대통령께 드릴 말씀은 학교 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020년도에 제 아들이 학교 폭력의 피해 학생이었고, 그리고 제가 그 과정을 겪으면서 현재 학교 폭력 피해 부모들이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고 있는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나서 이혜준 학교 폭력 연구소라는 개인 연구소를 설립을 하고 피해 부모들에게 무료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피해 부모들과 상담을 하면서 학교 폭력의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가장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학교 폭력이라는 사회적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부에서 나오는 정책 자체가 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것에 굉장한 큰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님, 얼마 전에 지방 국공립대학교에서 학교폭력 가해 이력이 있는 학생들을 불합격을 하겠다라는 불이익을 주겠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딱 듣고 언론의 대부분의 분들은 이렇게 강한 예방 정책을 해야 학교폭력이 예방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현실에서는 오히려 그러한 정책으로 인해서 학교폭력이라는 사회적 문제가 더 혼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학교폭력의 피가해로 연루가 되면 대부분의 부모들은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그 학교폭력의 피가해 부모들과 감정 싸움으로 확대될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사회적 비용들은 더 많이 초래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님께 제가 한 가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물론 이건 정부의 공식적인 정책은 아닙니다. 이 학교폭력의 가해 이력이 있는 학생들을 대학에서 불이익을 준다라는 그 정책의 조치에 따라서 학교폭력 유형에 따라서 좀 차등적으로 적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1차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학교폭력은 지난 10수년 동안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학교폭력이 예방이 되지 않느냐? 예방에 대한 본질은 우리 자녀를 가해 학생으로 만들지 않는 것이 저는 예방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 폭력에 대한 부모 교육이 의무화돼가지고 초등 학부모들 대상으로 의무화돼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일정 부분 장난과 폭력에 대한 경계선에 대해서 교육을 해주고 자녀의 자존감 교육으로 교육 콘텐츠가 좀 더 확대가 된다면 1차적으로 학교 폭력에 대한 부분들이 예방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견 감사합니다. 한 분 의견만 더 듣고 대통령님 마무리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검은색 옷 입으신 여성분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의정부에 살고 있고 동두천 지역에서 다큐멘터리 창작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최나란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청년 정책이고 또 하나는 제가 작업하고 있는 것과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청년 정책과 관련해서는 경기 북부 평화재단을 설립했으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입니다. 여기 경기 북부, 특히 제가 작업하고 있는 동두천 지역은 미군 위안부 문제, 분단 문제, 그와 관련한 문화유산이 보물처럼 있어서 이곳을 방문하는 많은 청년 미디어 창작자, 제작자, 연구자, 사회활동가들이 특별한 영감을 받고 이 현장 속에 들어오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꿈과 뜻이 있는 청년들을 경제적으로 뒷받침해줄 수 있는 경제적인 인프라가 이 지역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와 관련해서 재단을 설립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더 중요한 문제인데요. 제가 이제 다큐멘터리를 창작하면서 다루고 있는 이제 소재인데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곳에서 농성을 450여일, 오늘로 444일째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농성을 하고 있는 것은 그 지역의 그 건물과 관련하여 갈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이제 반환 공여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지역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공여지하고 비슷하게 이 성병관리소가 미군 주둔 때문에 어떤 피해를 받고 또 그 건물이 그렇게 방치되거나 갈등의 중심에 있게 되거든요. 근데 그 건물을 대하는 지역 정부의 입장이 전략적인 상상력도 없고 미군 위안부 문제를 다루기 어려워하고 또 굉장히 근시안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인지 이 동두천 시청과 경기도가 이 공을 계속 주고받고 어찌하지 못하고 막 이런 상황이 빚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와 관련해서 드리고자 하는 아이디어는 이 건물을 박물관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국가가 그것을 맡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박물관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이나 국가가 그 건물을 매입해서 박물관을 직접 운영하기 위한 로드맵을 지방정부에 제시한다거나 그렇게 하면 지역사회가 겪고 있는 갈등도 봉합되고 분명 대통령께서도 후회하지 않을 미래의 평화 경제를 이제 만들 역사적인 가치를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평화재단 문제는 내가 지금 처음 듣는 얘기라서 그렇고 성병관리소 보존 문제 이거는 지금 성병관리소의 토지 건물 소유자가 동두천 시라는 거죠. 시인데 이거 지금 폐지해가지고 매각하고 철거해서 없애버리자고 하는 게 일부 입장이고 이것도 중요한 역사적 기록물이니까 보존하자라는 게 아마 지금 발언하신 분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 되기 전부터 이 점에 대한 입장은 명확하게 가지고 있어서 저는 보존하는 게 바람직하겠다는 입장인데 이건 결국은 동두천 시민들이 결정해야 될 문제 같습니다. 형식적 당장의 실질적 권한은 시장이 가지고 있겠죠. 시장과 시의회가.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동두천 시민들이 결단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정부 단위에서 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지금 당장은 이걸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일은 아니어서 하여튼 입장은 그렇다라는 말씀드리고 뭘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저희도 한번 찾아보긴 할 텐데요.
약간 제한이 꽤 있을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앞에 계신 어머니가 아까 지명을 당해서 막 준비하고 있었는데 지나가 버려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이분을 마지막으로. 예, 마지막으로 마이크 전해드리고요. 여기까지만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제 시간이. 예. 네, 안녕하십니까. 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포천 석탄발전소에 처음으로 같이 들어갔던 이현자입니다. 아, 그러세요? 지금은 그 시민운동회 연장선상으로 탄소중립 에너지융합과의 경희대학원에 재학 중인데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때 방문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경기 북부는 땅덩어리가 큰 대신 인구가 적으니까 석탄발전소나 연천군에는 산업 폐기물 매립장이 지금 설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그 계속되는 갈등 관계가 생기는데 왜 항상 시민들은 먼저 그게 알지 못하고 나중에 알게 되는지, 그래서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령으로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에 해결해가는 규정이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절차를 지켜지지 않아도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관 갈등관리 기구를 법정기구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갈등관리 조정관을 공개 채용하셨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 군사시설이 휴업이 되고 있고, 또한 포천에는 로드리게스 사격장이 있는데요. 이제 사용하지 않는 군 시설이나 폐교 같은 경우는 태양광이나 이런 재생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셔서 주변에 있는 그 지역 주민들이 기본소득으로 활성화할 수 있게 그 기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한 그 로드리게스 사격장 같은 곳에서는 방산 연구나 군수사업 전시장과 테스트장을 만들 수 있는 국가산업단지를 만들어서 그 지역 상생할 수 있게 해주시고, 훈련은 포천에서 하시면서 왜 그 산업이나 그 개발하는 곳은 타 지역에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그러니까 수정법에 그 대기업이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방부와 대통령님과 행안부 모든 분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매일 북한과 남한에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 겪었던 그런 일이 있듯이 국제 평화 도시를 만들어 주셔서 누구도 번잡할 수 없는 그 유엔 기구나 아니면은 그 국제 기구들이 오는 평화 도시를 만들어서 중립적인 평화지대가 만들어질 수 있게 그런 포괄적인 그런 정책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안을 드리고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의견 직접 듣지 못해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저희가 준비해드린 서면 의견서 그리고 QR코드를 통한 온라인 의견서 적극 활용해 주시고요. 꼼꼼하게 검토해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통령님의 마무리 발언 청해 듣겠습니다. 네. 야, 내가 이 말은 한번 해보고 싶은데 라고 해서 준비 열심히 하는데 발언할 기회를 얻지 못해서 아쉽고 그러시죠? 뭐 그런데 어떡합니까? 자, 여러분 마음은 알지요. 제가 모든 분들 이야기를 다 직접 들으면 좋은데 그럴 수 없는 게 또 현실이고, 그래서 보통은 다 안 하는 게 능사인데 그런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다는 게 제 신조여서 극히 일부의 말씀만 직접 듣게 되지만, 또 여러분도 사실은 그렇게 될 걸 각오하고 오신 거죠. 네. 그래서 약간 미진한 부분들은 메모해서 내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또 회신도 해드리고 할 거니까 이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일부에서 뭐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전원에게 얘기 안 들을 거면 뭐 하려고 모여서 저렇게 시간을 뺐냐라고 하지만, 그래도 일부 나름대로 의견을 말씀하시고, 또 우리 정부 강요 또 전화 이렇게 얘기를 또 듣고 서로 소통하는 거, 또 이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 장관님들이든 공직자들이든 공무원들 이렇게 하자라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많이 들어. 잠깐만요. 네. 그래서 많이 좀 그렇게 하자. 제가 이제 모범을 보인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 사회는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대화가 너무 부족해요. 상대를 죽여 없애려고
아주 각오를 한 사람들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물론 일상을 사는 대부분의 시민 국민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뉴스나 이런 데서 보여지는 모습들은 실제로 그러죠. 우리가 뭐 원수졌습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 그죠? 사람은 다 다를 수 있죠. 언제나 어떻게 다 똑같이 생기고 쌍둥이도 다른데 가족들도 다르고 다른 게 너무 당연하니까 공통점은 또 찾으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또 그러면 같은 점을 더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존재를 인정하고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도 보면 저도 뭐 정치의 한 쪽에 있긴 하지만 저도 참 생각하면 할 때마다 뭐 이렇게 죽자 살자 싸우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뭐 가끔씩 안 그럴 수가 없을 때도 있고 그러나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되겠죠. 그리고 최종 심판은 우리 국민들이신데 우리 국민들께서도 얘기하고 인정하고 존중하고 타협하고 조정하고 뭐 그래도 끝까지 안 되면 우리가 권한을 맡긴 권력자들 공무원들이죠. 그 공무원들의 판단과 결정에 따르는 거죠. 판사든 검사든 공무원이든 뭐 동사무소 직원이든 어쨌든 권한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맡긴 거죠. 그 권한에 의해서 문제가 처리되는 건 가장 마지막이고 가장 바람직한 것은 적정하게 타협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화하고 존중하는 연습을 저부터도 하자는 취지여서 내가 준비한 거 다 못했다고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통령님 말씀 감사합니다. 대통령께서 먼저 이석하시겠습니다. 모두 자리를